안녕하세요, 달달코치입니다. 오늘은 킥서브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킥서브를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저번 시간에 왜 킥서브가 듀스코트에서 어려운지, 그리고 듀스코트에서 어떤 각을 봐야지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킥서브가 뒤에서 앞으로 던지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뒤에서 앞에서 보는 것들 다 많이 이게 찍어서 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어렵냐면 이 헤드 드랍에서 토스 11시 반까지 올리는 거 이제 이해했어. 여기에서 이제 토스 타점이 낮은 데서 올라가면서 치는 것까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킥서브 첫 번째 영상에서 이게 그냥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나선형처럼 앞으로 살짝 가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고 얼만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개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킥서브가 결국에는 저쪽으로 튀어서 바깥으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바깥을 본다거나 요래야 된다면 이게 백핸드 앵글샷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결국에는 앵글샷을 치려면 앵글 각으로 우리가 손목이나 몸을 회전시켜서 각도를 만들어 내주죠. 근데 이 각도로 결국 내 스윙을 해봐야 이게 백핸드 앵글샷도 개념이 나오고 킥서브에 대한 방향도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핸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팩트를 쳐서 전방 크로스 깊게 보내려면 일자로 쭉 보내주죠. 근데 앵글샷은 보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 갑자기 왜 킥서브 하다가 백핸드야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백핸드를 일단 깊게 보내려면 임팩트가 똑바로 맞는다고 표현할게요. 근데 앵글샷을 치려면요, 앵글샷을 치려면 각도가 이렇게 된다고. 임팩트 할 때 헤드 끝을 먼저 보내줌으로써 스핀력을 향상시켜서 바깥쪽으로 공이 가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결국 라켓 보는 면이 코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개념, 이 백핸드를 쳤던 개념을 킥서브에서도 똑같은 방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되게 너무 이거 뭐 오늘 쉽게 설명해 주는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졌어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 번쯤은 바꿔볼 시기가 왔습니다. 결국엔 튀어 오르려고 백쪽으로, 아니면 백쪽으로 휘어나가게 약간의 방향성을 존재한다면 이게 백핸드 앵글을 친다는 개념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큰 개념은 알겠어. 이렇게 면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하려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가 요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얘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베이스라인에서 베이스라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베이스라인 뒤에서 스윙이 시작했다가 베이스라인을 살짝 넘어가면서 우리가 스윙을 한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손목 위로 쭉 들어갔죠. 밑에 낮은 거 11시 반 이해했어.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서 헤드 끝을 내보내줘. 결국 헤드 끝을 내보내줘야 돼요. 내보내주고 여기에서 얘를 안아서 온다고. 이렇게 이 안아서 오는 거를 이해를 해야 공을 오래 감싸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킥서브, 스핀서브 아니면은 손목 스냅, 결국 서브의 손목 스냅이라고 하면 넣으면서 얘를 이렇게 안아주라고 해요. 공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아줘야 돼.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서 킥서브 우리가 11시에서 쭉 들어가서 갔어. 다시 여기 손목 안아준다. 전방으로 스냅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나선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를 안아준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첫 번째, 백핸드 앵글에 대한 궤도, 라켓 면에 대한 개념을 킥서브도 같은 조건이다라는 것을
큰 범주에서 라켓 면과 구질에 대한 범주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아, 나 앵글 어떻게 치지? 킥서브가 이렇게 방향이 같은 결로 나오는구나. 이것들을 이해를 한번 해줄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때가 됐어요. 왜? 결국 여기에서 진짜 백핸드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백핸드 이렇게 친 거거든요. 근데 얘를 여기서 이렇게 쳐준 거야, 내가 백핸드 앵글을. 그래서 어차피 구질에 대한 면에 대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 다르지만, 백핸드와 서브는 다르지만 면과 구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입혀볼 계기를 갖자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임팩트 존이 내가 베이스라인 뒤에서 시작했다면, 다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센터를 기준으로 에드코트에 내가 서 있잖아요. 베이스라인 뒤에 시작했다면 듀스 코트 베이스라인 넘어서로 스윙을 아주 미세하게 나선형으로 던져준다. 그리고 헤드 끝이 던져주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아서 손목까지 고정해준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입니다. 그 큰 범주의 큰 개념과 스윙에 대한 나선형으로 살짝 올라가는 요 개념과 안아주는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오늘 키포인트를 가지시고, 이게 바로 어차피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가 방향성을 지금 여기서 전방으로 총 가지는 내 몸의 이동량, 스윙의 이동량이 이해가 어려워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옆모습으로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각도인 게 밑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밑에서도 한번 찍어서 킥서브가 여기서 요 정도 각도로 움직여지는구나를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모습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에드코트에 샀는데요. 일단은 앵글에 대한, 백핸드 앵글과 킥서브의 각에 대한 개념은 자기 몸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이해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나선형, 여기서 얼만큼 내가 앞으로, 지금 생각보다 플랫이라고 하면 제가 그랬죠. 전방으로 요만큼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킥서브는 뒤에서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진다고. 근데 그 양이 이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플랫 슬라이스는 생각보다 이 폭이 길다고, 앞뒤 폭이. 근데 얘는 이 폭이 작아요. 여기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벽에서도 얘를 이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는데 그건 많이 알아. 이렇게 돌린다는 건. 아주 사선으로도. 근데 사선으로도 가는데 헤드 끝이 앞으로 이렇게 조금 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방향처럼. 헤드 끝이 이렇게 앞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쳐 올라가는 이 각도에서 스핀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축은 어깨축, 팔축에서 지금 바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 끝이 살짝 이렇게 나가진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갔으면 얘를 손을 끌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스핀의 회전력을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스핀력을. 지금 이거 끌어온다고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는 연습되고, 스윙에서는 요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모양을 다시 한번 킥서브에서 보여드리면,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 만들어도 돼. 어차피 이거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 2가지를 이용하면서 스윙을, 손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안으로 요만큼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플랫에서도 쓰겠지만 슬라이스에서도 쓰고 하지만 방향을 확실하게 끌고 들어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폭도 생각보다 적다. 플랫은 이제 밴딩에서 앞으로 땅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 강해요. 앞으로 간다기보다 여기서 다 쳐서 여기에 이 좁은 폭에서 스윙을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토스, 낮은 타점, 쳐 올라가는 거, 헤드 끝, 그리고 사선으로 오는 거. 생각보다 이 폭이 좁죠. 진짜 플랫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한다고. 근데 이 폭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킥서브는 여기서 적다, 이 가는 양이. 그래서 손목까지 사용을 해서 킥서브에 대한 구질을 이해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밑에 각도로 왔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토스를 우리가 12시, 11시 12시가 아니라 11시까지 올리고 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스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몇 개만 더 넣어 볼게요. 여기서 올리고 이 방향으로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 다시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제가 토스를 조금 보일 수 있게 조금 앞으로 던져가지고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스윙 결에 대한 방향만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킥서브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총 폭의 양 아니면 내 스윙의 방향,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킥서브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들이, 여러 축을 사용하는 것들이 슬라이스, 백발리, 킥서브, 스핀서브 뭐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이 축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어려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 축을 보다 편하게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으니까요. 천천히 접근해 보시고, 제가 늘 얘기하죠. 킥서브는 분명히 몸에 무리가 됩니다. 무리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연습하시고, 연습한 게 적응이 됐다면 조금 더 강하게 넣어보는, 스피드를 올려보는 방법들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킥서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겠지만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달코치였습니다.